지난 네이비썰에서 8인치 3연장 포탑을 가진 뉴올리언스급 중순양함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3연장 포탑 3개의 화력은 2연장 포탑 5개와 비슷한 화력을 가지면서도 방어력과 기동성을 챙길 수 있기에 공수주 완벽한 밸런스를 챙길 수 있었죠. 이처럼 다연장화는 군함 설계에 여러 이점을 줍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탑 숫자는 그대로 둔 채 3연장 포탑을 만들면 동일함급에서 최고의 군함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놀랍게도 모가미급 경순양함으로 이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모가미급이 아닙니다. 바로 모가미급 순양함에 장비됐던 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썰은 왜 걸작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질 못하니? 15.5cm 3연장 함포입니다. 사전에 함포 구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포 구경은 크게 밀리미터 단위와 인치 단위 두 가지가 있으며, 밀리미터 단위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인치 단위는 영국과 미국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경이라고 해도 단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미묘하게 구경이 다르죠. 미개한 야드파운드법과 미터법의 차이 때문에 헷갈리니 설명드리자면, 영상에서 함포 구경을 센티미터로 사용한 것은 일본 함포이며 인치로 사용한 것은 미국 함포입니다. 그래서 15.5cm 함포는 6인치 함포와 같고요, 20cm 함포는 8인치 함포와 같습니다. 모가미급의 주포, 공식 명칭은 69경장 3년식 15.5cm 3연장 함포는 모가미급 경순양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함포입니다. 군축 조약의 영향으로 중순양함 보유 척수가 제한된 일본은 중순양함에 필적하는 경순양함을 건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경순양함 규정인 함포 구경 6.1인치 이하라는 조건을 꽉 채운 15.5cm 3연장 함포를 개발해 모가미급 경순양함에 장비했던 거죠. 이는 일본이 개발한 최초의 3연장 함포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모가미급 경순양함입니다. 15.5cm 함포 15문의 화력을 가졌으며 동시대 등장했던 브루클린급 경순양함과 같은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함포의 성능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상 같은 구경의 화포를 사용할 때 영미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놀랍게도 함포의 성능도 일본이 앞섰습니다. 같은 거리일 때는 15.5cm 함포가 관통력이 높았고, 같은 관통력일 때는 15.5cm 함포가 더 먼 거리를 비행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15.5cm 함포의 포구 초속이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게의 탄자를 발사한다고 할 때 포구 초속이 높다면 그만큼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거기에 파괴력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루클린의 6인치 함포의 포구 초속은 760m/s인데 비해 15.5cm 함포는 920m/s의 속력을 가졌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포구 초속을 높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약실이 더 강한 폭발력을 견뎌내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포신을 길게 만들어 구경장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먼저 더 강한 폭발력을 견디는 약실을 만들면 더 큰 에너지를 탄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너무 강한 폭발력을 내면 약실이 버티지 못하면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1989년 아이오와함 2번 주포 폭발 사고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포신을 길게 만드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길면 길수록 포신 무게가 무거워져 포신이 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15.5cm 함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신 제작 단계부터 새로운 주저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 함포 제작은 강철을 원기둥 형태로 제작한 후 내부를 깎아 포신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5.5cm 함포는 내부를 원래 구경보다 약간 작게 만든 뒤 내부에 압력을 걸어 팽창시키는 자기 긴축법으로 함포를 제작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제작된 함포는 기존 방식으로 제작한 함포와 같은 무게의 강철을 사용한다면 더 강한 압력과 응력을 견딜 수 있으며, 같은 압력과 응력을 받는다면 더 적은 강철만 사용해도 되기에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5.5cm 함포는 영국이나 미국의 6인치 함포보다 약실 내에 더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서 포구 초속을 최대한 높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응력이 높으니 포신이 길어도 포신이 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15.5cm 함포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경순양함으로 중순양함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축 조약의 결과로 일본은 영국,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배수량만 할당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중순양함 상대로 붙어 이길 수 있는 경순양함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탑 배치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브루클린급의 경우 함수에 포탑 3개를 배치했는데 공간이 부족해 3번 포탑을 역배치형으로 두어 사실상 측면에서밖에 사격각이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모가미급은 모든 포탑이 모든 각도에서 사격할 수 있죠. 물론 모가미급 경순양함은 순양함은 1만 톤 이하에 건조해야 한다는 조약을 어기긴 했지만 15.5cm 함포와 그걸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체 조합은 다른 열관과 비교해도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우수한 군함으로 운영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냥 뒀으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알듯 모가미급은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6인치에서 8인치 함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모든 원흉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언뜻 보기에는 이게 왜 문제의 원흉이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인치에서 8인치로 업그레이드 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앞서 말했듯 일본이 개발한 15.5cm 함포는 8인치 함포를 가진 중순양함과 교전하는 걸 상정한 함포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8인치 함포와 동등한 화력을 가진 6인치 함포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식적으로 구경이 큰 화포일수록 관통력과 사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등한 화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건 바로 8인치 함포보다 연사력과 투발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같은 포탑일 때 2연장 20cm 함포의 경우 분당 3에서 4회의 발사속도를 가집니다. 이에 비해 15.5cm 3연장 함포의 경우 분당 5에서 6회의 발사속도를 가지죠. 만약 20cm 함포로 1분간 사격을 했을 때 30에서 40발의 20cm 포탄을 투사할 수 있지만 15.5cm 함포는 1분간 사격했을 때 75에서 90발의 15.5cm 포탄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15.5cm 함포가 투발량에서 2.5배 앞서는 거죠. 물론 위력은 20cm 함포가 더 강력해 먼저 명중한다면 치명상을 입히겠지만 당시 해전은 협차를 낸 뒤 최대한 많은 포탄을 날려 명중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중순양함이 같은 8인치 함포도 막아낼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15.5cm 포탄을 맞고도 멀쩡하진 않으며 피탄되면 기동력을 상실이나 침몰까지 가진 않더라도 큰 피해를 입어 전투불능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론상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증명됩니다. 43년 11월 부겐빌 섬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수비하려는 일본 사이에 벌어진 해전인 부겐빌 섬 해전에서 일본은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2척 외 구축함 6척을, 미국은 경순양함 4척과 플래처급 8척으로 맞붙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해전은 일본이 유리하지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미 함대와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의 우수한 성능 덕에 본래는 불리한 싸움을 승리하게 되었죠. 결국 화력만큼이나 연사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런던 해군 구축 조약에서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을 함포 외에는 굳이 분류하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이런 이유를 알아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20cm 함포와 15.5cm 함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이 어떤 건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능이라고 쳐. 하지만 20cm 함포의 파괴력은 15.5cm보다 우수한 건 사실이니 어쨌든 업건하는 건 옳은 선택 아니야? 라고 말이죠. 정상적인 국가의 함포라면 이게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의 일본의 함포는 장갑이 얇다는 고질병을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20cm 함포가 어쨌든 더 두터운 포탑 장갑을 가지고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15.5cm 함포와 20cm 함포의 포탑 장갑은 동일합니다. 이게 정말 웃음벨입니다. 보통 구경에 비례해 함포도 두터운 장갑을 두르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 해전 교리는 이러전 마냥 경순양함은 경순양함과 교전하고 중순양함은 중순양함과 교전하며 전함은 전함과 교전하는 걸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20cm 함포를 가진 이상 8인치 함포를 가진 중순양함과 교전을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 함포의 장갑이 15.5cm 함포와 동일하다?
하물며 장갑의 두께가 25mm로 지하 전차랑 맞먹는다? 그러면 이건 피탄당하면 무력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5cm 함포를 가지고 있었다면 중순양함과 교전은 웬만해서는 피할 수도 있는 명분이 있는데 괜히 업건에서 8인치 함포에도 노출이 돼 위험하게 된 거죠. 그럼 중순양함과 조우가 예상되면 회피하고 6인치 함포의 경순양함과 교전하면 되지 않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20cm 함포로 교체할 필요가 없죠. 결국 15.5cm 함포 자체는 걸작인데도 불구하고 모가미급이 업건을 하면서 제대로 전선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탈거된 15.5cm 함포는 야마토의 부포와 오요도급 경순양함의 함포로 사용되었죠. 두 함급 모두 제대로 교전도 못해보고 침몰해버렸으니 사실상 15.5cm 함포는 만들어만 놓고 실전에서 제대로 사용도 못해본 정말 주인을 더럽게 못 만난 비운의 함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5.5cm 함포도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 일단 함포가 15.5cm 사면장 함포라 8인치 연장포와 비슷한 무게를 가집니다. 15.5cm 함포 한 문당 12.5톤이며 사면장이니 37.5이며 20cm 함포 한 문은 18.7톤이며 이연장이니 37.5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경순양함들은 15.5cm 포탑을 사용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후에 나온 아가노급 경순양함은 새로 개발한 15.2cm 함포를 사용한 겁니다. 거기에 포구 초속을 끌어올리느라 강선 마모가 심한 편이라 포신 수명도 250에서 300발 정도로 같은 구경의 6인치 함포에 비해 수명이 1.5배 정도 짧았죠.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장점을 상쇄할 정도로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가미급은 애초에 15.5cm 함포 5기를 운영하기 위해 건조되었고 함포 수명이 짧은 건 항구에 돌아왔을 때 포신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모가미급 4척이면 15.5cm 함포 총 60문이기에 수요도 많기에 야마토급의 46cm 함포가 아닌 이상 제작 비용도 낮출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걸작을 만들어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걸 알고는 있지만 15.5cm 함포의 일화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